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12번째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색채학과 인쇄미 사진 기법을 공부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시각 디자인론에 대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 디자인론. 자, 이 파트는요, 시각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파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강의 다 중요하지만 또 이후에 강의할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강의가 오늘 강의입니다. 자, 시각 디자인론은요, 쉽게 얘기해서 시각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나 기사 이 시험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시각 디자인이 뭔지를 모르고 시험 보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시각 디자인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시각 디자인은 뭐 눈으로 보기 좋게끔 만든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뭐 눈으로 보기 좋게끔 만들면은 코로 하면 후각이고 귀로 하면 청각이고 뭐 혀로 하면 미각이고 그렇습니까? 시각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는 의과대를 다니는 친구들한테 야, 의대가 뭐 하는 것이니? 그럴 때 의대는 주사 놓는 과야, 수술하는 과야, 뭐 돈 많이 버는 과야 이러면 웃기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이 의사가 돼서는 안 되지. 마찬가지로 시각 디자인은 그냥 눈으로 보기 좋게끔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시각 디자인을 뭐 4년제는 4년을 공부하고 뭐 2년제는 2년을 공부를 했는데도 그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개도 풍어를 읊는다는데 4년, 2년을 공부한 우리 사람들이 시각 디자인을 모른다.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각 디자인론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각 디자인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요. 또 디자인이 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선생님이 시각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것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시각 디자인이 이런 거구나 라고 명확하게 디자인은 이런 거구나 라고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들은 이후에도 제대로 이렇게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강의 잘 들어보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각 디자인을 이해하기 이전에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디자인은 무슨 뜻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획하다 또는 설계하다라는 뜻을 갖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그러면 뭐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 컴퓨터 그래픽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계획하는 사람이죠. 자, 그럼 계획이라는 것은 현재, 미래, 과거 중에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쵸. 미래와 관련이 있는 거죠. 과거,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 미래를 계획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미래를 계획하죠? 그래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 자, 인간은 왜 미래를 계획할까요? 여러분, 인간 중에 난 미래에 망할 거야. 난 미래에 나는 죽을 거야. 뭐 죽긴 죽죠. 그렇지만 불행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미래에 뭔가를 계획하는 이유는 바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안에 디자인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디자이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인간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위해서 미래를 뭐 해주는 사람? 계획해주는 사람 또는 그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참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거 열심이라는 게 뭐랄까, 좀 효율이 떨어지는 열심?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그냥 열심히 하라 그러잖아요. 학교 성적 좋고 뭐 아무 생각 없이 학원 다니다 보면 좋은 점수, 성적이 좋으면 성공할 것이다.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던가요, 정말? 아니에요. 그건 속은 거야.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좀 생각을 바꾸셔서 이제 그걸 좀 내려놓고 정말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바로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 분야예요. 하나의 직업이 아닙니다. 자, 직업이라는 게 뭐냐? 의료 분야라는 개념도 아셔야 돼요. 의료 분야. 자, 의료 분야라는 게 뭐니? 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자, 인간은요.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와 남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밖에 없어요. 세상의 중심은 나고요. 나 외에 남은 다 남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남 생각하고 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나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정말 좋은 게 있고, 그냥
혜택이 있더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걸 누리려면 난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존재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존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는 게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 무슨 얘기냐? 인간은 같이 살아야 되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행복은 무엇일까요? 리모컨은 리모컨의 역할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리모컨 가지고 야구를 하면 됩니까? 리모컨은 되게 괴로운 거예요. 부셔지겠죠. 공 칠 때마다 힘든 거예요. 어느 때 행복한 거예요? 리모컨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리모컨은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 인간은 함께 살 수밖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 역할을 해야 행복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요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먹고 입고 자고 라는 기본적인 3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먹어야 되고요, 입어야 되고요, 자야 합니다. 이것만 하면 되나요? 일단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교육받고 해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뭡니까? 치료받고 합니다. 자, 이 외에 더 있어요. 뭐 놀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5가지 한다면 바로 먹고 입고 자고 교육받고 치료받고라는 것이죠. 세상에 5명밖에 없습니다. 이 5명이 야 먹고가 중요하니까 다 먹고 하자라고 해버리면, 먹고만 5명이 해버리면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결국 손해는 다 5명에게 오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사람은 먹고, 한 사람은 입고, 한 사람은 자고, 한 사람은 교육받고, 한 사람은 치료받고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5사람이 자기 역할을 다 해줄 때 나만 행복한 건가요? 아니죠. 5명이 다 행복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먹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안 해주면 얘들 다 찐따 되는데, 바보 되는데 하고선 자기가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이 관계를 뭐라고 해요? 사회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사회. 먹고는 착각한 거야. 내가 먹고 할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입고 자고 교육받고 치료받고를 해주니까 내가 먹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가 잘난 줄 안 거죠. 갑질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자기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불행해지는 거야. 또는 치료받고가 얘네들이 열심히 하니까 대충 해야지. 그러면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는요,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하기 싫은 힘든 일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사회는 우리 인간의 한 사람 몸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 몸을 보자 이거예요. 뇌도 있고요, 심장도 있고요, 간도 있고, 그런데 내가 지 혼자만 나만 행복해야지 하고서는 내가, 자, 돈이라는 것은요, 돈다라는 의미죠. 우리 몸으로 얘기한다면 피예요, 피. 그래서 그 피가 각각의 영역을 정말 균일하게 돌아줄 때 이 몸이 전체가 건강한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의 돈이 바로 피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는 내가 더 훌륭하니까, 또는 나만 잘 살아야지 하고 돈, 피를 갖고 있으면 뇌졸중으로 죽어버려요. 그럼 얘만 죽으면 되는데 심장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회고 바로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입고 자고 교육받고를 다 누군가가 더 잘났고 못났고 하는, 어떤 사람은 발도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손도 해줘야 돼. 발은 땅을 받으니까 더럽지만 그 일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다른 부분도 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직업관도 잘못됐고, 또 행복이라는 것을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에 행복을 느끼려고 해요. 남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합니다. 토끼가 졌어요. 한 번 진 거야. 실수죠. 다음 경기 100만 번을 싸워도 토끼가 이깁니다. 그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겨도 져도 의미가 없죠. 왜?
아니 거북이가 당연히 토끼를 어떻게 이겨요? 거북이가 토끼를 못 이긴다고. 그러면 거북이가 뭐라 그래? 야 이번에는 수영 시합해. 그리고 수영 시합해야 되죠. 거북이는 거북이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토끼는 토끼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토끼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북이랑 뭐 이런 애들을 다 토끼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직업 몇 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없잖아요.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공무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연예인. 뭐 요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 하려고 그래요? 다 먹고만 하려는 거예요. 또는 다 이것만 하려고. 다 이것만 하려고. 그러면 자기만 불행해지면 괜찮은데 이 사회 전체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함께 살아갈 때 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나 혼자서 정말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절대 이 직업관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는요. 바로 이러한 의료 분야는 뭐예요? 의료 분야는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한 분야로서 이 안에는 다양한 직무, 이제 뭐 직무라고 하죠. 직무라는 것은 역할입니다. 자, 그 직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직업군이 뭐 있어요? 의사, 간호사, 뭐 약사, 뭐 등등등 많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료 분야를 이루죠.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은 특별한 직무가 아니라 하나의 의료 분야처럼 사람의 행복을 다루는 분야예요. 결국 디자인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혼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무언가와 붙어서 시너지를 내는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정책이라는 말도 있고요. 디자인 경영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디자인 경영, 디자인 정책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디자인 그러면 그냥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기 좋게 스타일을 만드는 그 분야도 물론 디자인이지만 실제 디자인의 개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자인은 뭘 다루는 것이냐 그러면은 인간, 특히 나라는 인간일까요? 아니요. 남이에요. 남이 행복하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 특히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경쟁하면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점수와 순위를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끼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지. 속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남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제안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디자이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자이너 되기 위해서 시각 디자인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뻥뻥대면서 허세 떨면서 살겠다. 그러려면 부동산 하시면 부동산이 아니다. 디자인 하시면 안 되죠. 디자인은 나의 행복, 물론 내가 행복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남을 행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러한 분야의 일인데 자기가 행복하려고 그 학생들 중에는 그림, 물론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입시 미술이라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잘 그리면 디자이너가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미술학원에서 얻어 터지면서 예전에 보니까 막 배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디자인은 그림을 잘 그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과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시각 디자인, 그럼 뭘까요? 자, 시각 디자인은요, 영어로 Visual Communication Design. 그 세 가지, 비주얼과 커뮤니케이션과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도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하죠.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각 디자인에서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까 얘기했던 먹고 잡고 입고 교육받고 치료받고라는 것들이 어떤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혼자 살면 불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혼자 살면 괜찮아요. 내가 선생님 잘생겼습니까? 왜? 얘기 안 하잖아. 어이없어서. 잘생겼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나보다 잘생긴 사람 못 본 거예요. 나 못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원빈같이 잘생긴 애를 본 거죠.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행복한지, 내가 불행한지는 남을 보고, 그걸 보고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되게 잘나면, 아, 난 쟤만큼 못 사니까 난 불행하네 하고 상대적으로 불행함을 느끼는 건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소통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소통을 통해서 막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어렵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소통을 연구하고 디자인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시각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이죠.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도 하나의 직업이 아닙니다. 저는 시각 디자이너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그래. 아, 제가 의료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직무? 아, 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시각 디자이너입니다 라고 하면, 아, 시각 디자인에서도 어떤 직무를? 아, 저는 교수입니다. 아, 저는 뭐 편집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광고 기획을 합니다. 저는 뭐 색채 테라피를 합니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분야가 디자인 안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소통을 다루는 분야가 바로 시각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왜 비주얼입니까? 자, 소통할 때 우리가 비주얼만 가지고 하나요? 아니죠. 오감합니다.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남녀가 사랑할 때 냄새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오감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수단이 바로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소통의 대표인 시각을 놔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원래는 시각 전달 또는 시각 소통 디자인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편의상 이거 빼고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시각 디자인이라고 해서 뭔가 눈으로 이거가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시각 디자인은 뭐다?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야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 교재에 보면 디자인의 목적은 뭐냐?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보다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소통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림만 잘 그리는 것이 시각 디자인의 핵심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디자인은요,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시각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환경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그리게 되는데, 자, 인간이 중심이 되고요. 인간이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아야 되고요. 인간은 사회를 자연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소통하는 이 소통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를 디자인하는 것을 우리는 시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소통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요. 제품 디자인은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끝없는 도구들을 갖다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있죠. 과거 여자들이요, 세탁기 없을 때는요, 사실 지금도 옷 되게 많이 나오죠. 매 하는 일이 빨래입니다. 빨래하다 보면은 별도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근데 세탁기가 만들어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성뿐만 아니라 빨래에 대해서 부담감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만큼 삶이 나아졌죠? 네, 도구죠. 도구를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야의 일을 뭐라고 한다? 제품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은요,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간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공간이 있죠.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습니다. 실내를 뭐라고 하느냐? 인테리어라고 하고요. 실외를 뭐라고 합니까? 익스테리어라고 합니다. 인간이 어떤 공간에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감이 느껴질까? 안 느껴집니다. 막 집을 엉망진창 막 돼지 우리처럼 해놓고 살면 정신도 그렇게 되지만, 아주 깨끗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취향대로 디자인을 해주면 정신도 맑아지고 효율도 많이 올라가게 되죠. 우리 인간은 어떤 사회적인 동물이고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공간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가 바로 환경 디자인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테리어도 있지만 실외, 그러니까 우리 뭐 경관 디자인이라든가 자연 환경 속에서의 어떤 이러한 디자인들조차도 다 누구를 위한 것이?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그래서 크게는 시각, 제품, 환경으로 나누게 되고요.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인간들은 문화라는 걸 만들어가게 됩니다. 문화라는 게 뭐냐면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공통된 라이프 스타일, 공통의 습관입니다. 타성, 습관, 우리 인간도 하나의 그 습관이 만들어지면 잘 안 고쳐지듯이 문화도 한번 만들어지면 잘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하던 걸 그대로 하고 싶어 하지 바꾸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 우리나라도 보면 음주 문화죠. 여러분도 어때요? 1차 끝내면 아쉽죠? 우리나라 문화는 2차, 3차까지 가야 되는 문화예요. 그러면 되게 웃긴 게 그 문화가 형성이 돼버리면 우리 후배들 자식들이 이 사회 속에 들어오면 그 문화 속에 그냥 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문화를 하나 만들어내게 되면 계속 좋은 어떠한 그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나쁜 문화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이 왜 무섭냐? 이 디자인은 곧 뭘 만들어내냐면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화는 뭐랑 연결되느냐? 시민의식과 연결이 됩니다. 시민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공통대로 생각하는 의식이거든요. 선진국, 후진국을 나누는 어떠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예요? 돈이 많아서입니까? 아니죠. 시민의 의식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쓰레기 문화는 막 버리는 문화였어요. 종량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의 수준이 그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걸 버리면서도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뭘 못해요? 문제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시민의식은 곧 문제인식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누군 디자이너이든 뭐 정책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갔습니다. 그때 외국에 갔더니 그쪽의 쓰레기 문화는 우리와 다른 문화예요. 뭐야? 쓰레기 종량제라는 걸 실시하고 있어. 그러면 문화 충격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만 이 다른 게 있네라는 걸 보고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문제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구나라는 걸 알아간다는 거죠. 이 나라도 문화도 서로 소통하고 만나야 발전하고 되는 건데 나만, 내 것만, 나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답답한 거, 우리 이거 너무 지저분하네.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종량제를 실시를 하죠. 사람들이 이제 싫다고 하죠. 왜 돈 내고 버려야 돼? 라고 처음에는 반발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쓰레기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돈을 내고 버려야 되고 또 함부로 버리면 죄책감 느껴지잖아요. 자, 하나의 좋은 디자인이, 정책이 그거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무엇도 올렸어요? 시민의식도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돈 많이 버는, 돈 많은 나라지만 막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미개해 보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바로 그 디자인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식까지 같이 바꾸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들은 그래서 사회적인 어떠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재 보면은 2차 디자인, 3차 디자인, 4차 디자인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평면적인 개념이고요. 얘는 뭘까요? 입체적인 개념이고요. 4차는 공간적인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시각 디자인은 보통 평면, 제품은 입체, 환경은 공간의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평면 같은 경우 이제 시각적인 개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2차적인 3차 입체적인 개념도 있어요. 근데 시각 디자인의 3차는 보통 준입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준입체라는 건 뭐예요? 야, 너는 됐다고 거기에 준하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입체는 아닌데 입체에 준하는 준입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냐?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자, 포장지는 2차일까요? 3차일까요? 포장지는 종이기 때문에 2차입니다. 그런데 패키지는 포장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평면적인 거지만 포장이 되어지게 되면 뭘 가져요? 입체적인 형태를 갖기 때문에 준입체 디자인인 3차 디자인으로 바꿔버립니다. 패키지는. 포장지는 2차죠. 패키지, 포장 디자인은 3차로 준입체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CIP, POP, CIP, 기업 이미지, 통합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입체적인 요소들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POP도 마찬가지고 또 사인 디자인, 간판도 마찬가지, 입체의 형태를 갖추는. 그래서 보통 준입체 디자인으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 무대 디자인, TV,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다 그 안에 공간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다 준입체, 준공간 개념이에요, 시각은. 자, 제품은요, 보통 거의 다 입체죠. 평면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벽지죠, 벽지. 벽지는요, 물론 인쇄가 돼요. 그럼 무조건 시각 디자인은 아니에요.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은 소통하거나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벽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제품이잖아요. 근데 평면이죠. 그래서 제품 디자인에서도 평면적인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환경 디자인은 대부분 이제 공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종류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한 번씩 보시면 되겠죠. 이해만 하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그러면 디자인의 업무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기획의 업무가 있고요. 하나는요, 기능적 업무가 있습니다. 자, 기획이랑 기능이랑은요,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 먹고 자고 입고 교육받고 치료받고 해서 대부분 이 기획과 기능적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업무는. 기획이라는 것은요, 보통 관리자라고 얘기합니다.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고요. 기능적인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합니다. 전문 기술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잘못 알고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까? 기획이 돈 많이 벌까요? 기능이 돈 많이 벌까요? 아니에요. 능력 있는 놈이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은 별도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림만 잘 그린다 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만화를 잘 그린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버는 별도의 기술을 알아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그 돈 버는 기술, 마케팅이죠.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돈을 많이 버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업무예요. 직무 역할의 차이죠.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닌데, 대한민국은 기획은 높고 기능은 낮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더 훌륭한 일을 하고 넌 더럽고 불편하고 좋지 않은 일을 하니까 넌 낮아. 난 높아. 이런 병신 같은 문화가 있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너무 흥분을 하네, 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높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청소도 해주고 모두 해주니까 가능한 거죠. 네? 왜 모든 부모님들은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 커서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더러운 일 하게 돼 라는 만화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또 너무 승질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획하는 관리자나 기능하는 전문 기술자나 업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영화 감독자가 그 영화에 무슨 영화입니까? 그 아바타라는 영화 있죠. 아바타.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기획을요 3년 전에 기획을 끝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못 만들었느냐?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그 기술을 3년 후에 만들었단 말이죠. 만약에 기술이 없는데 만들었다면 아마 너무 유치해서 사람들이 봤을까 안 봤을까? 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하더라도 기능적인 것이 없으면 그걸 이룰 수가 없고요. 아무리 좋은 기능을 하더라도 기획이 제대로 안 되면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라는 장군님은 기획하시는 분일까요? 기능하시는 분일까요? 뭐 하는 분이실까요? 기획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그분이 좋은 장군들과 좋은 병사들과 함께 24번 싸워서 다 이기셨습니다. 엄청난 효율이죠. 반면에 똑같은 군인과 똑같은 병사를 가지고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원균 장군은요 7천난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전멸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더라도 기획이 딸리면 효율이 떨어지고요. 아무리 좋은 기획이라도 기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이순신 장군처럼 24번 싸워 24번을 다 이겨내는 그러한 효율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라는 시험은 기획 능력을 보는 시험일까요? 기획을 보는 걸까요? 기능을 보는 걸까요? 기획 능력을 보는 시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게 몇 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70점이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이 몇 점이에요? 30점이죠. 기능적인 부분은 딱 30%만 보는 거고요. 기획 능력, 아이디어 스케치를
70% 보는 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능 그러면은 단순 무슨 공장에서 뭔가 단순하는 기능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문 기술직입니다. 그럼 의사는 기획일까요? 기능일까요? 의사. 여러분 좋아하는 의사. 기능직이에요. 전문 기술자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뭐 교수가 된다든가 뭐 어떤 단체 뭐를 이끌어 가면 또 기획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 일을 하다가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기획을 하다가 기능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계획하다라는 얘기를 한다 그랬었죠. 계획하다. 자, 계획하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제주도 여행을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가는 여행이 이제 뭐 한 달 후에 제주도를 가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날 모여서 가야 될까요? 그날 모여서 가도 됩니다. 그러나 모여서 가게 되면 그날 모여서 가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도 더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를 우리는 효율이라고 합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사전에 준비하는 걸 기획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 아이디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아이디어 내는 거 이것이 곧 계획의 행위이고 곧 얘기했잖아요. 아이디어를 내는 게 뭐다? 기획이에요, 기획. 그래서 시각 디자인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시각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겠죠. 근데 어떤 아이디어냐 그러면 이제 많은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이제 시각 디자인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직무 분야로 많이 가는 게 광고 쪽이거든요. 그래서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기획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배워야 되냐 이 시험에서는 이 기획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획을 기능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거나 컴퓨터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는 고작 해봐야 30점밖에 안 돼요. 잘해야 몇 점? 30점. 못해야 30점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아이디어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면서 오직 그냥 선생님 스케치할 때 뭐 안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좀 필요 없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거나 컴퓨터 작업 잘하는 그러한 게 아니라 기획 능력. 그래서 아이디어만 잘 내면 컴퓨터 작업을 좀 못하거나 스케치를 좀 초등학생처럼 하더라도 아이디어만 좋으면 합격이 가능한 그런 시험이다. 그래서 만약에 실기 시험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림도 컴퓨터 작업하는 거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디어, 이 기획을 어떻게 내는가라는 식의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기획에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잘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 실무에 관련한 이런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막 떨어지거든요, 시험이.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왜 떨어진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제 강의 들어보면 이래서 떨어졌구나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자, 그런데 이 디자인이라는 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뭔가 같이 겹쳐서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랑 붙어야 돼요. 뭐 기업의 디자인 또는 뭐 국가의 디자인, 뭐 소통의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붙는단 말입니다. 붙어서 함께 할 때 시너지를 내는 거다 보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의 어떤 단독적인 디자인만의 단독적인 그런 연구 자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디자인은 형태를 만들어내거나 스타일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형태, 시지각, 이 게슈탈트 이런 형태학과 상당히 연결해서 하는 정도 수준의 지식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획이라는 것과 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프로세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획은요. 첫 번째 문제인식입니다. 무슨 인식? 문제인식. 아하, 문제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아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저도 문제 많고 여러분도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에서 감각물질을 배웠듯이 이 문제인식 능력이 떨어지면 절대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없거든요. 문제인식은 곧 창의의
시작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해결하는 게 곧 창의고 아이디어거든요. 요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더 내용은 2016년 강의 전 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M사 이 교재 맞도록 촬영한 것은 좀 시험 위주로 강의를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자, 문제 인식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요. 문제인식 자료 수집, 그 다음에 분석, 자료 분석, 자료 평가. 이게 바로 모든 기획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그 과정이 창의고 거기서 아이디어가 일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평가하고 그러면서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계속 기술은 축적되고 정보는 쌓이고 하다 보면 인간은 행복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죠. 반대로 기능에 대한 것은요. 욕구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욕구. 기능은 행위잖아요. 그죠? 불편함을 느끼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바닥에 앉았는데 너무 엉덩이가 아파. 허리가 아파. 아, 이거 좀 편하고 싶어. 문제인식하고 욕구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조형, 형태를 만들죠. 아, 이렇게 만들어서 앉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만듭니다. 기술. 이게 바로 기능의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욕구, 조형, 재료, 기술. 그래서 요거 암기하는 방법 어떻게 외우느냐? 욕조, 재기. 욕조에서 재기 차면 안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획의 과정과 기능의 과정.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조건, 굿 디자인, 좋은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목적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한목적성이 뭐예요? 목적에 합하는가? 그러니까 보기 좋게끔 만들다 보면 기능적이거나 다른 어떤 다양한 그 요소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목적에 합하도록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고요. 신미성이죠. 자, 보기 좋아야 된다. 근데 신미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주관적입니다. 선생님 잘생겼나요? 네, 잘생겼다는 사람도 있고 못생겼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되게 주관적입니다. 그 다음 경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성은 이제 어쨌든 인간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독창성입니다. 이 독창성은요, 창의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그 창의적인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 창의의 개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배우고 아는 게 바로 이제 실기 과목에서 배울 겁니다. 아, 진짜 이 부분에서 할 말 많은데. 그럼 이것이 한목적성에 너무 치우친다든가 이런 경제성 같은 이런 객관적인 것을 너무 추구해도 문제가 되고요. 또 신미성이라든가 독창성 같은 너무 주관적인 것에 치우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인 것, 객관적인 것 이런 걸 잘 조화롭게 맞춰가는 것. 디자인은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질서와 조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질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요, 또 이거 외에도 어떤 것들이 요구가 되고 있냐면요, 지역성, 그 다음에 친자연성, 문화성. 아까 얘기했던 문화라든가 자연, 그 지역의 특징,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디자인의 역사를 배울 것입니다. 그 디자인에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예술, 미술 분야의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공예하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곧 미술이 디자인이었고 디자인이 미술인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현대는 이제 디자인과 미술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 미술과 응용 미술 분야가 이제 거의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술학부 안에 디자인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미술학부가 아니죠. 이제 디자인 학부가 별도로 존재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순수 미술과 응용 미술의 그 차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그 디자인의 분류까지 강의를 다 한 것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 파트 하나 가지고도 예전에는 거의 뭐 2시간, 3시간 그 이상을 강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문사
이 문제집에 맞춰서 좀 빠르게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되게 충분합니다만 요 파트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강의를 듣고 싶다면 요 파트 시각 디자인 고 이전 강의 2016년 15년 강의에서 이 파트를 들으시면 좀 더 심도 있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디자인이 뭐다? 그림 그리는 거, 스타일 만드는 거 아니다. 디자인은 무엇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 것이다. 시각 디자인은 무엇이다? 소통을 통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연구하고 제안하고 하는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 그러니까 기획하는 것이다. 이 시험 자체는 기획이다. 물론 기능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요. 추후에 필기 합격한 후에 실기 준비할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그림 잘 그린다고 미술학원에서 컴퓨터 학원에서 배운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미술이나 컴퓨터는 기능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거고요. 이 시험은 기획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